손흥민 형이 넌 오지 말라더라고요. 황희찬 대표팀 참가 못한 속사정 알고 보니 손흥민 전화통화가 마음을 울린 이유.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혼란스럽고 많은 선수들이 힘들어한다. 미안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불편했다. 손가락은 괜찮다. 오늘부로는 그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캡틴 손흥민이 언론에 이례적인 당부를 전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3차전을 치른다. 이후 26일에는 태국 원정에서 4차전을 갖는다. 현재 한국은 2연승과 함께 C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논란과 상처가 가득했던 아시안컵이 끝난 뒤 처음 진행되는 A매치다. 한국은 지난 1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축이 된 역대급 멤버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64년 만에 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후폭풍은 거셌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1년 만에 경질됐다. 설상가상으로 요르단과 준결승을 앞두고 선수단 내 갈등이 폭발하면서 많은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됐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다. 우선 현재는 어느 정도 사건이 일단락된 상태다. 이강인은 런던에 있는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화해를 했다. 그리고 다시 장문의 사과문을 SNS에 게시했고 손흥민 역시 이강인과 찍은 사진과 함께 팬들의 용서를 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됐다. 이강인은 런던에 있는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두 선수 모두 SNS를 통해 화해했음을 알렸다. 이강인이 다시 한번 사과했다.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강인은 곧바로 대표팀 숙소로 향했고 모든 선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손흥민과 김진수 등 대표팀 선배들이 이강인을 감싸면서 다시 원팀 이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은 이강인을 감쌌다.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손흥민은 강인이가 영국까지 날아와서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팀으로 뿌듯하다. 모든 선수들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생각한다. 강인 선수가 실수를 통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기로 더 멋진 선수로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국가대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논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이강인과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었는데 이 손가락 부상 기사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서 이강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손흥민이 직접 취재진에 당부를 전했다. 손흥민은 손가락 기사는 이제 안 써주셔도 될 것 같다. 소속팀 감독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 선수니까 손가락 하나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혼란스럽고 많은 선수들이 힘들어한다. 미안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불편했다. 손가락은 괜찮다. 오늘부로는 그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 2. 위넨 DF 5년 재계약 거절 오른쪽 화살표 레알행 선택 290억 연봉 조건 변수. 스페인 매체 아스가 20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가 알폰소 데이비스 영입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넨이 데이비스에게 연봉 1,400만 유로, 약 203억 원, 위 재계약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는 선수 측이 원하는 2천만 유로, 약 290억 원에 맞지 않는다, 라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미넨은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최근 거절로 데이비스는 레알에서 뛰길 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넨이 더 이상 연봉을 높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 데이비스는 이제 공을 미넨에게 넘겼다. 미넨이 그를 2025년 여름 일커나 레알 마드리드와 이적료 협상을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미넨 새 스포츠 디렉터 막스 에베르는 독일 매체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비스와의 재계약 협상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폰소와 아주 구체적이고 감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그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라며 선수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가 연락해왔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 라며 협상은 오랜 시간 진행됐지만 지난 여름 결렬됐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일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도 미넨이 데이비스에게 2029년 여름까지 5년 재계약을 제안했다. 최대 1,300만 유로, 약 188억 원의 옵션이 포함된 연봉을 제안했다. 미넨 보드지는 이 제안에서 더 높이고 싶지 않고 이는 데이비스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선수가 최종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여름에 떠나는 것이 선택지다, 라고 설명했다. 2000년생 캐나다 풀백 데이비스는 어린 나이임에도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다. 폭발적인 스피드가 장점인 데이비스는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미넨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 현재까지 1군 무대에서 180경기에 나와 9골 28도움을 기록 중이다. 2019-20 시즌에 분데스리가, 독일 축구연맹, DFB, 포칼컵,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우승하는 트래블, 3관왕, 위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2020년 국제축구선수협회 FIFPR로 월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시즌도 모든 대회에서 27경기에 나와 2199분을 소화하는 동안 1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김민재와 함께 미넨 수비진 핵심 멤버로 활약 중인 데이비스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스페인 라리가 명문 레알 이적을 추진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20일 후니 칼라팟 레알 수석 스카우터와 호세 앙헬 산체스 레알 최고 경영자 CEO는 한동안 데이비스 측과 접촉했다, 라며 구단은 협상 초기부터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데이비스를 영입하기 위해 데이비스한테 미넨과 재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직접 회의를 하는 등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회의가 있어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레알은 두 가지 옵션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지난 2014년 토니 크로스를 영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이적료로 거래하거나 2021년 데이비드 알라바처럼 계약이 종료되는 시즌에 영입하는 옵션이 있다, 라고 전했다. 미넨 유스 출신이자 2014 브라질 월드컵 챔피언 크로스는 당시 미넨과 계약이 1년 남아있던 상황에서 미넨과 재계약하기보다 레알 이적을 택해 이적료 2,500만 유로, 약 361억 원의 스페인으로 향했다. 오스트리아 수비수 알라바는 지난 2020에서 21시즌이 종료된 후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 선수 FA가 되자 레알과 5년 계약을 맺었다. 그는 현재까지 102경기 출전하며 레알 핵심 수비수로 활약 중이다. 레알은 데이비스와 미넨이 체결한 계약 기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적 시장에서 평가되는 몸값보다 저렴한 이적료로 영입할 계획이다. 선수들의 이적료를 추산하는 트랜스퍼마르크트는 데이비스 몸값을 7천만 유로, 약 1,012억 원에 책정했다. 3. 황희찬 부상 심각하다. 울버햄튼 감독, 복귀까지 5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16일 오후 9시 15분,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FA컵 8강전에서 코번트리에 2-3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 후 게리 오닐 감독은 울버햄튼의 부상자에 대해 거론했다. 오닐 감독은 황희찬이 처음 부상을 당했을 때 6에서 8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복귀하려면 앞으로 5주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라며 황희찬의 부상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시즌 초반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기가 많았지만 적은 출전 시간 속에 많은 득점을 뽑아내며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황희찬은 리그 10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PL,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 황희찬의 활약 속에 울버햄튼 유럽 대항전 진출의 희망을 불태웠다. 황희찬도 유럽 대항전 진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황희찬은 시즌이 처음 시작됐을 때 게리 오닐 감독이 막 부임했다. 오닐 감독은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다. 오닐 감독이 우리를 훌륭한 팀으로 만들어줬고 매 경기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선수들이 오닐 감독의 전술에 잘 맞춰서 훈련하고 있고 그런 노력 덕분에 결과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황희찬의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팬들은 부상을 걱정했다. 언제나 부상은 황희찬의 발목을 잡았다. 좋은 기량을 뽐낼 때마다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번 시즌에도 경미한 부상은 있었지만 빠르게 돌아왔다. 2023 아시안컵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도 종아리 통증으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황희찬은 금방 돌아오며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결국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다. 황희찬은 FA컵 16강 브라이튼전에서 선발로 나왔다. 황희찬은 그라운드를 떠나기 전까지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이끌었다. 하지만 악재가 찾아왔다. 후반 10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왼발 스루 패스를 시도하고 쓰러졌다. 위르진이 빠르게 들어왔고 몸 상태를 확인했다. 황희찬은 햄스트링을 잡았고 결국 교체됐다. PL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미어 인저리스에 따르면 황희찬의 예상 복귀 시점은 33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이다. 4. 상황 최악 2명 연일 이슈. 김, 벤치 전락, 소문 퍼지고 코치와 몸싸움, 키미이는, 달미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는 19일 한국 시간 키미이가 뮌헨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키미히와 뮌헨의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다. 양측은 계약 연장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아직 어떠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데뷔 후 2시즌 동안 라이프치히에서 뛴 키미히는 뮌헨 레이더망에 걸린 뒤 2015에서 2016 시즌부터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다. 9시즌 동안 뮌헨에서 뛰며 베테랑 선수로 성장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등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다. 키미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를 선호하지만 최근엔 팀 사정상 풀백으로 나서는 시간이 더 많다. 패스 센스와 넓은 시야, 높은 크로스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뮌헨을 나갈 수도 있다고 알린 플라텐버그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뮌헨은 키미히를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로부터 거액의 이적료를 발생시킬 적기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이란 것.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뮌헨은 적절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 키미히의 이적을 염두하고 있다. 키미히 역시 뮌헨과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키미히의 다음 행선지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여름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는 키미히에게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을 추천한 적이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는 뮌헨과 차원이 다른 환경을 제공하며 이적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팀이라고 이적을 적극 권장했다. 바르셀로나는 당시 세르히오 부스케츠의 대체자를 찾고 있었으며 키미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적 성사는 되지 않았다. 키미히는 뮌헨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어 이적 가능성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스카이 스포츠는 미네는 만 19세의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에게 중원을 맡기고자 한다.